안녕하세요. LMOTV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실생활과 조금 밀접한 GMO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식용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록창 지식검색 서비스에 답변도 달고 있는데요. 간혹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식용유 중에 GMO 아닌 것이 있나요? 정제 올리브유는 GMO인가요? 나는 GMO 식용유를 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먼저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있는 올리브유는 GMO가 아닙니다. 현미의 눈을 통해 만든 미각유, GMO 아닙니다. 아보카도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들기름, 참기름 모두 GMO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GMO로 개발된 적이 없는 작물들을 원료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식용유 하면 떠오르고 있는 대두유, 콩기름이라고 하죠. 카놀라유, 옥수수유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GMO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작물들은 GMO로 개발되었고 상업화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식량 수급표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두 자급률은 5.4% 정도가 됩니다. 옥수수는 1%가 채 되지 않는 0.8%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두를 수입하는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GM 대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원료가 되는 카놀라 조유를 수입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GMO 카놀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러시아, 브라질,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GMO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료들을 수입해서 제조했기 때문에 GMO 원료를 사용한 식용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용유 출하의 기준으로 보면 콩기름이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카놀라유가 15% 정도, 그리고 나드유 같은 특수한 기름들, 팜유 같은 기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약 75% 정도가 되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같은 경우에 GMO 원료를 수입하고 있고 GMO 조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GMO 식용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일반 식품에서는 GMO를 피하고 싶다고 하면 식품 표시 기준을 보면 됩니다. 원재료명 옆에 유전자 변형 땡땡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땡땡땡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식용유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용유를 사면서도 GMO인지 아닌지 꺼림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기름집이라는 데를 다녀보셨을 거예요. 보통 원료들을 큰 솥에 넣고 볶다가 뜨거워지면 이것을 꾹 눌러 짜서 기름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기름들을 압착유라고 하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대두유나 옥수수유,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단 분쇄를 하고 가열을 한 다음에 기름 성분만 녹여내는 유기용매에다가 그 원료들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 성분만 빠져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정제 과정을 거쳐 유기용매들을 걷어내면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라든지 DNA가 남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식용유를 보면서 GMO 표시사항을 잘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GMO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체가 구성돼서 원재료를 사용했으면 모두 표시하자는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딱히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GMO 식용유를 나는 먹고 싶지 않다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나 올리브유 같이 GMO로 개발된 적이 없는 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국산 콩으로 만든 식용유라든지 압착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식용유는 표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GMO 표시를 확인하고 논 GMO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를 시장에서 구분해 보면 대부분이 B2B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에 판매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이 식용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킨만 해도 기름에 튀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킨을 구입할 때 식용유를 뭘 썼는지 구분해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더러 올리브유로 튀긴 치킨도 있지만 다 일일이 찾아서 고민하고 구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GMO 식용유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보통 건강을 위해서 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GMO 못지않게 어떤 기름을 어떤 요리에 사용하는지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는 발화점, 발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가열하다 보면 일정 온도가 넘어서게 되면 기름이 뜨거워지고 연기가 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요리의 온도에 따라서 식용유를 선택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튀김과 같은 경우에는 현미유나 카놀라유처럼 발화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볶음 요리에는 콩기름이나 옥수수 같은 발연점이 중간 정도 되는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먹는 나물 무침,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기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리 온도에 맞는 식용유를 선택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GMO와 식용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